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còn nhớ mình không ạ? Mình tên là Luyến, là người sẽ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네, 오늘은 제5과 취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루이엔 선생님,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준비를 하나요? 아마 한국 대학생들처럼 전공과 관련된 지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외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인터뷰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대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는 취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chưa ạ?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một cái bài rất là thú vị, đó là về tìm việc làm các bạn nhé. Bây giờ đầu tiên chúng ta sẽ tìm hiểu về phần từ vựng. 네, 그럼 먼저 취업 정보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용 정보라고 했는데요. 채용이라는 말은 직원을 채용하던데요. 자, 직원을 채용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골라서 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몇 명 뽑다 라는 의미인데, 채용 정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몇 명 뽑는지, 또 어떻게 뽑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채용 정보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다는 동사고요. 채용 정보 하면 명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사원의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이라고 말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죠. 어떤 회사의 직원인데요. 그 회사의 직원에는 정규 사원이 있습니다. 정규 사원은 정식으로 입사한 진짜 사원인 거죠. 정규 사원. 자, 그럼 인턴 사원 혹은 수습 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뭔가 하면 아직 그 회사의 진짜 정규 사원이 아니라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사원이에요. 실습하고 있는 사원이죠. 그런 사원들을 인턴 사원 혹은 수습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사원이 있습니까? 신입 사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 회사에 갓 들어온 사원, 막 들어온 사원을 신입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한 1학년 학생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신입생이라고 부르죠. 신입생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학생이고요. 신입사원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회사원인 겁니다. 네, 다음은 경력사원인데요. 경력사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회사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 회사를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이미 경험을 많이 쌓고 그리고 온 사람, 그런 사원을 우리는 경력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취직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맞는 나의 성격 혹은 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에 맞는 나의 성격이나 능력.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에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 찾아주는 검사가 있어요. 그런 검사를 우리는 무슨 검사라고 부릅니까? 적성검사라고 부르죠. 적성검사. 그래서 이 적성검사를 하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 내 성격과 내 능력에 잘 어울리는 직업을 가르쳐 줍니다. 적성이고요. 자, 이 적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되냐면 적성에 맞다 혹은 적성에 안 맞다로 사용을 합니다. 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적성에 안 맞아. 적성에 맞아, 적성에 안 맞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적성에 맞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성격이나 능력에 잘 맞는다, 내 성격이나 능력에 딱 좋다라는 의미고요. 적성에 안 맞는다라는 말은 내 성격과 능력과 내 성격이나 능력에 잘 맞지 않아, 잘 어울리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대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증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종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그것을 우리는 증명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명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증명서는 경력 증명서죠. 우리 아까 경력 사원 공부했죠. 다른 회사에서 이미 경험이 있는 사원을 우리는 경력 사원이라고 불렀는데요. 경력 증명서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그것이 경력 증명서입니다. 자, 그럼 증명서에는 또 경력 증명서 말고 어떤 증명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명서가 있습니까? 네, 졸업 증명서.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졸업 증명서죠. 자, 성적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그것이 바로 성적 증명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는 경력 증명서라든지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와 같은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서류,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죠. 서류를 접수하다입니다. 접수하다는 회사나 사무실에 내다입니다. 내다. 그 서류를 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증명서라든지 또 이력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서류라고 하고 그런 것을 사무실에 내다. 그것을 우리는 접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지원서를 써서 그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 내야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기시험인데요. 필기시험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보는 시험이죠. 면접시험은 어떻게 보는 시험입니까? 네, 면접관과 두 사람이 아니면 면접관이 여러 명 있다면 면접관과 이야기로 보는 시험이 바로 면접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어서요. 네,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에서 합격을 하면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면접시험을 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취업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순서죠. 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để thử đặt câu với tiếng Việt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xin mời các bạn xem chữ 경력이 있다, 없다 là có kinh nghiệm về một việc gì đó. Nếu không có kinh nghiệm thì khó mà xin vào làm công ty đó. 경력이 없으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Không có kinh nghiệm có nghĩa là không có một cái thời gian làm việc nào đó. 적성에 맞다 là phù hợp với lại cái sở trường của mình. Khi chọn việc làm thì phải xem công việc đó có phù hợp với sở trường của mình hay không.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là phải xem là nó có hợp với mình hay không. Tiếp theo là 면접 시험을 보다 là kỳ thi vấn đáp đó các bạn, thi phỏng vấn đó. Khi thi phỏng vấn thì phải trả lời một cách tự tin mới được điểm cao. 면접 시험을 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đã giải thích ở trên. Về nhà còn một số các từ vựng khác, về nhà các bạn cũng thử dịch sang tiếng Việt, xong các bạn đặt một câu tiếng Việt và các bạn chuyển lại một câu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Vâng, sau đây là phần ngữ pháp. Ngữ pháp đầu tiên trong bài này các bạn sẽ tìm hiểu về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là a, ơ, ya.
tiếng Việt mình có thể dịch là phải, chỉ một cái điều kiện nào đó. Để mà thực hiện được một cái hy vọng nào đó thì chúng ta phải có một cái điều kiện. Và trong văn nói thì có thể dùng về một chi. Vâng, sau đây thì xin mời các bạn sẽ cùng với thầy Am để chúng ta luyện tập các cái mẫu câu liên quan đến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ác bạn nhé. 네, 그럼 오늘 배울 문법인 아야, 어야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요즘은 외국어를 잘해야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희망.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 조건이 있어요.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야, 아야 앞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조건이 나오고 어야, 아야 뒤에는 그 조건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어야, 아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곳에 취직하려면 외국어를 잘 해야 해요. 이거죠. 그래서 희망과 조건이 어야, 아야 앞과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인데요. 이 일을 다 끝내야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말에 편하게 쉬는 것이죠. 주말에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다 끝내야 해요. 어야, 아야 앞에는 내 희망의 조건입니다. 이 일을 다 끝내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일을 다 끝내야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원 모집에는 대학 졸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대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희망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면 그 조건은 뭐예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지원하고 싶으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야, 아야 앞에 희망과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앞뒤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야, 아야 문법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아야, 어야 뒤에는 보통 을 수 있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나의 희망이 나오는 것이죠. 을 수 있다, 어야야 을 수 있다 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기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làm câu các bạn nhé. Các bạn thử đặt câu với cái câu là phải có nhiều tiền mới đi du lịch nước ngoài được. Vâng, nếu muốn đi du lịch nước ngoài thì điều kiện là phải có nhiều tiền đúng không ạ? Thì như thế chúng ta sẽ đổi rằng 돈이 많이 있어야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어요. Điều kiện để được 해외 여행 đi nước ngoài thì phải 돈이 많이 있어야, phải có nhiều tiền. Và tiếp theo, phải học giỏi thì mới đậu được vào trường đại học tốt. Muốn vào đại học tốt thì đầu tiên cái điều kiện phải là học giỏi.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Vâng, thì cấu trúc aeya chúng ta có thể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phải cái gì đó thì mới làm cái gì đó, để chỉ một cái điều kiện các bạn nhé. Tiếp theo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은지 알다 모르다. Thì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úng ta cũng đã đặt nó phía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hoặc có thể là danh từ để mà thể hiện là tôi biết hoặc là tôi không biết một điều gì đó. Thường thì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hay đi với lại những cái từ để hỏi như là mu엇 hoặc là 왜, 어디, 어떻게
어떤지 để mà thể hiện là mình biết hay là không biết cái gì đó. Và với các cái thì hiện tại, quá khứ hay là tương lai hoặc là dự đoán thì chúng ta sẽ ứng dụng cái mẫu giống như trên bảng. Ví dụ như động từ và tính từ ở thì quá khứ thì chúng ta sẽ dùng chung là 어떤지. Và tất cả những cái động từ ở các cái thì khác thì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trên bảng cũng như là tham khảo các cái nội dung ở trong sách. Và sau đây thì xin mời các bạn sẽ cùng với thầy An để tìm hiểu rõ hơn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thông qua một số câu ví dụ các bạn nhé. 네, 은지 알다 모르다를 가지고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취업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원래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뭘 잘 모릅니까? 취업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해요? 이거죠. 언제 해요? 이런 질문. 언제 해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죠. 취업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해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궁금하거나 잘 모르거나 알고 싶거나 할 때 이렇게 의문문이 있고 그 의문문 뒤에 알다 모르다를 붙일 때는 언제 해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취업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해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엔 씨가 지난 방학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아요? 자,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루이엔 씨가 지난 방학에 어디에 갔다 왔어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아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플러스한 것이죠. 결합한 것입니다.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사람들이 많던데 무슨 일 있어요? 글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겠네요. 이거죠.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질문. 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은지, 알다, 모르다만 공부했는데 이건 외에도 알다 모르다 말고도 은지 궁금하다 또는 은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다 이런 여러 가지 동사를 은지 뒤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은지 알다 모르다의 내용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đặt một số các câu sau các bạn nhé. Tôi gọi điện vì không biết khi nào có kết quả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Nghĩa là bạn này không biết chừng nào có kết quả, bạn này gọi đến để hỏi kết quả chẳng hạn. Thì bạn đó sẽ dùng câu này. Câu này chúng ta sẽ đổi sang tiếng Hàn Quốc.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Hoặc là chúng ta anh có biết thầy Kim về Hàn Quốc khi nào không? Thì mình hỏi cái người đối diện với mình là có biết thầy đã về Hàn Quốc khi nào không? Thì chúng ta sẽ đổi sang câu tiếng Hàn Quốc như sau. 김 선생님이 언제 한국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Vâng, trên đây là phần luyện tập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hiên chi 알다 모르다. Các bạn về nhà chúng ta ứng dụng cấu trúc này vì cấu trúc này rất là hay nói nhiều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네, 오늘 보실 대화문은요. 희엔 씨가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의 내용입니다. 신입사원 모집에 대해서 문의를 하네요. 자, 채용 조건. 어떤 사람을 뽑냐 하면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 대학 졸업 예정자는
이번 학기에 대학 졸업을 할 사람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번 학기에 대학 졸업을 할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서류를 내야 합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야 합니다. 자, 전형 방법은 어떻게 시험을 봐서 뽑습니까?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희애 씨가 문의하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신입사원 모집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모집은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뭔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담당자가 먼저 말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신입사원 모집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모집은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 그것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일이죠. 회사에 지원하는 일, 그런데 그것의 조건이 뭐예요?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는 뭔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력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죠. 그 다음 자기소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자,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전형 방법은 어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거죠. 전형 방법은 어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필기시험, 종이와 펜으로 보는 시험이고요. 면접시험은 이야기시험이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보신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신입사원 모집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모집은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뭔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대화문 바꾸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신입사원에 대한 문의였지만 이번에는 경력사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력사원 모집에 대한 문의고요. 자, 채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 이상이어야 됩니다.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경력 5년 이상이네요. 많은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력이 5년 이상. 다른 회사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선 당연히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겠죠? 5년 이상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 자, 이 해야 되는 일에 지금 뽑는 이 직원이 해야 되는 일에 관련된 관계가 있는 자격증 사본입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피한 종이를 말하죠. 복사한 종이를 말합니다. 사본이고요. 전형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반 상식 시험이 있습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지식, 그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일반 상식 시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시험일 거예요. 그렇죠? 상식 시험과 또 외국어 면접 시험이 있어요. 외국어로 면접 시험을 보나 봐요. 이야기 시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대화문을 만들었을 때 어떤 대화문이 되는지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희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담당자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경력사원 모집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뭔가요?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저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경력사원 모집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모집은 자, 대학 졸업 이상, 경력 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었어요. 제출 서류는 뭔가요? 경력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출 서류죠. 전형 방법은 어때요?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전형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일반 상식 시험과 외국어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네, 이것을 집에서 2번, 3번 계속 반복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Vâng,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Trong nội dung của phần đọc hiểu lần này chúng ta sẽ đọc một nội dung cũng rất là thú vị về cái sự thay đổi trong cái tuyển dụng. Nào bây giờ mời các bạn xem trang 100 để chúng ta tìm hiểu xem có những cái nội dung gì các bạn nhé. 최근에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제는 남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가 있어야 취업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 là gì các bạn? 취업 là được đi làm việc đúng không? Nan là một cái gì đó nạn, một cái khó khăn. Thì mình có thể dịch là cái tình trạng khó xin việc làm. 이제는 남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Idea là tiếng Anh đúng không ạ? Một cái ý tưởng. 있어야, hồi nãy chúng ta vừa học xong. là phải có một cái gì đó, cái điều kiện là phải có một cái gì đó. Thì 취업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Phải có điều kiện là có cái ý tưởng mới mẻ thì mới đạt được là thành công trong cái việc mà tìm việc làm. 올해 상반기에 채용된 한 대기업 신입사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UCC 동영상을 통한 자기소개입니다. 상반기 là những cái tháng mà đầu năm á, các bạn, chúng ta gọi là 상반기 là những tháng đầu năm, còn 하반기 là những tháng cuối năm. 상반기 là những tháng đầu năm, tại vì một năm có 12 tháng đúng không ạ? Thì những cái tháng đầu năm, 하반기 là những cái tháng cuối năm, những cái quý đầu năm, những quý cuối năm. 채용되다. 채용되다 là được tuyển dụng vào làm đúng không? Còn nếu mà là cái người chủ mà tuyển dụng nhân viên vào làm thì là 채용하다 phải không ạ? 채용하다. 채용되다 là cái người được tuyển dụng vào. 채용하다 là tuyển dụng. 채용된 한 대기업 신입사원들에게는 신입사원 là nhân viên mới vào làm.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là cái điểm giống nhau, điểm chung là 바로 chính là UCC 동영상. UCC có nghĩa là 개인이 직접 만드는 영상. Ví dụ như ở nhà chúng ta quay video xong rồi chúng ta up lên YouTube chẳng hạn, thì những cái đoạn phim ngắn như vậy người ta gọi là UCC 동영상. Đó là họ tự giới thiệu bản thân mình thông qua cái đoạn phim đó. Trước đây thì tự giới thiệu phải như thế nào? Phải viết bằng tay đúng không? Nhưng mà những cái người này có một cái ý tưởng mới là tự giới thiệu bằng một cái đoạn video.
Thì trên đoạn trên đây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một cái đặc điểm là có một cái tình trạng, có một cái điểm chung của những cái nhân viên mới vào làm ở các cái công ty lớn á, thì tự giới thiệu bằng cách là quay video. 지난해에 처음 시도되었던 이 방법은 입사 지원자들이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ái này 시도 là mới thử thôi, 시도 mới thử nghiệm. Cái phương pháp này là mới được thử nghiệm năm vừa rồi thôi. Do đó nên là 입사 지원자들이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다 là đưa vào, nộp vào. 지원자 là cái người ứng viên, vì mới có là phương pháp mà áp dụng cho năm vừa rồi thôi, nên là không phải là tất cả ứng viên nào cũng phải nộp cái đoạn giới thiệu này. 하지만 mặc dù là không phải là ai cũng phải nộp, tuy nhiên 하지만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은 구직자 là cái người tìm việc, đúng không ạ? 구직자들은 점차 자신만의 UCC를 이용하다 là dùng một cái gì đó. 자신을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홍보하다 là chúng ta quảng bá, tuyên truyền, ví dụ như là quảng bá một cái sản phẩm nào đó, hoặc l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là quảng cáo, nghĩa là bản thân mình và cho người ta biết. 그 결과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Và kết quả là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Và kết quả là người ta đã đậu vào công ty. 실제로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만약 những cái 인사 담당자 là những cái người mà phụ trách nhân sự, 만약 같은 조건의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건 지원자, có nghĩa là ví dụ như là điều kiện là tốt nghiệp đại học cũng giống nhau, điểm số cũng bằng nhau, bằng cấp đều bằng nhau hết, thì 문서 이력서보다는 UCC 동영상을 이용한 사람을 선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다 là thích hơn, đúng không? Nếu mà cùng những cái người mà quản lý nhân sự của một doanh nghiệp, nhiều doanh nghiệp nói là nếu mà cùng một cái điều kiện, có những cái điều kiện, các cái ứng cử viên có điều kiện giống nhau, nhưng mà nếu mà các cái ứng viên nào mà sử dụng cái phim quay theo kiểu UCC á, thì người ta sẽ thích hơn là 뭐뭐보다는, hơn là 선호하다, thích cái này hơn là cái này thì chúng ta sử dụng là 선호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với cái tư cách đứng trên cái lập trường của công ty, 회사 입장에서는 đứng trên lập trường của công ty, 채용 인원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채용 인원 là cái số lượng người mà cần được tuyển dụng. Ví dụ như năm nay thì công ty chỉ tuyển dụng là 10 người thôi. 정해 놓은 상황, 정하다 là định sẵn, 정해 놓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를 갖고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창적, 적극적 là một cách tích cực. 독창적 là một cái gì đó rất là độc đáo, một cái ý tưởng rất là độc đáo. Đứng về phía công ty á, thì trong cái điều kiện mà cái số lượng nhân viên mà cần tuyển dụng nó có hạn, thì người ta chọn cái việc mà người ta chọn những cái người ứng cử viên mà có cái gì nào. Thứ nhất là có cái suy nghĩ tích cực, và thứ hai là suy nghĩ độc đáo, có những cái ý tưởng tích cực và độc đáo, thì người ta chọn đó là điều rất là đương nhiên. 또한 문서 이력서로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뭐뭐인지 모르다, không biết người đó 어떤 사람인지 là người như thế nào. 하지만 nhưng mà UCC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말투, 행동 등을 볼 수 있어.
성격, 말투, 행동을 thông qua cái đoạn quay phim á, thì người ta có thể biết được có thể biết sơ bộ về tính cách cũng như là cách nói chuyện, hành động của người này. 채용할 때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Thì khi mà chúng ta gửi cái lý lịch mà bằng văn bản á, thì đâu có ai biết bạn là người như thế nào,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khi mà gửi một cái lý lịch bằng cái video, một cái đoạn video á, thì người ta sẽ biết được là bạn là người, có thể hiểu được tính cách của người này như thế nào, là hướng nội hay hướng ngoại, hoặc là cái cách nói chuyện của bạn này như thế nào, hành động của bạn này như thế nào. Thì nó sẽ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Nó sẽ giúp ích cho cái việc tuyển dụng rất là nhiều. Thì trong cái đoạn này người ta đang nói về cái việc là thông qua cái việc mà thông qua cái băng video á, thì người ta sẽ hiểu hơn về cái người mà ứng cử viên muốn đăng ký tham gia thi vào một cái công ty nào đó. và cuối cùng là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는 인턴 사원을 모집할 때에도 인턴 사원 là nhân viên thực tập á, 모집할 때도 모집하다 là chiêu mộ, tuyển chọn, kêu gọi. 지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UCC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제출한 사람에게 가산점 주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Và hiện nay,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khi mà mặc dù là không phải là nhân viên chính thức mà là nhân viên thực tập thôi á, thì người ta cũng có nhiều công ty cho điểm 가산점, có nghĩa là điểm cộng thêm, nghĩa là ngoài ví dụ như là các bạn đi thi chẳng hạn, các bạn đúng ra là được 10 điểm, nhưng mà vì vùng sâu vùng xa hay là vì chúng ta có một cái năng khiếu đặc biệt gì đó thì người ta sẽ được cho thêm, các bạn sẽ được cho thêm một cái điểm đó gọi là 가산점, cái điểm cộng thêm. Thì với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mà có những cái người mà tự làm những cái đoạn video mà có liên quan đến cái công việc mà người ta sắp làm và gửi cho công ty, thì công ty sẽ cho thêm điểm.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UCC 동영상, cái kiểu quay video mà nó không có quen thuộc với chúng ta trước đây. 익숙하지 않았던, hồi xưa không có quen thuộc, trước đây không có quen thuộc, nhưng mà bây giờ 취업이 어려운 요즘 취업 성공을 위한 좋은 방법 되고 있습니다. Trước đây thì mình không quen thuộc cái một aton, hồi nãy là chúng ta có học rồi, aton là một cái gì đó kết thúc trong quá khứ rồi, đúng không ạ? Trước đây thì chúng ta không quen thuộc, nhưng mà bây giờ thì để mà để mà thành công trong cái việc mà xin việc làm thì đây cũng là một cái phương pháp rất là tốt. Rất là hy vọng là sau này các bạn thử, chúng ta ứng dụng, chúng ta làm một cái đoạn video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mình khi mà chúng ta nộp đơn vào đâu đó, xem có thành công không các bạn nhé. 네,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보통 우리가 취직을 할 때 꼭 내야 하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의 내용은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쓰죠. 장점은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친구를 잘 사귄다. 단점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특히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점 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의 단점을 쓸 때는 정말 누가 봐도 단점인 사실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써야 되냐 하면 이렇게 보면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단점에 써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집중력이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단점을 쓸 때는 반드시 장점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과 봉사활동에 대해서 씁니다. 여행 동아리 활동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요. 방학마다, 겨울방학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자, 그래서 자기의 학교 생활과 봉사활동에 대해서 써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경력사항과 자격증을 써주는데요. 자, 경력사항은 4학년 2학기에 6개월 동안 서울시청에서 인턴 사원으로 활동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도 이 경력사항과 자격증은 내가 지원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경력과 자격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경력사항과 자격증이라고 해도 그것을 관계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일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배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관계가 있게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지원을 했냐면 인턴 사원 활동, 그것 때문에 나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심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의 계획은 경험과 전공과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했는데요. 특히 이 앞으로의 계획을 쓸 때도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정말 끝까지 하겠다, 성실하게 일하겠다, 이런 막연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요,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는지, 어떤 분야를 열심히 내가 공부하겠는지, 일하겠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số 5, bài về việc làm. Thì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thông tin về tìm việc, cái cách chuẩn bị tìm việc như thế nào, cũng như là các bước chuẩn bị như thế nào. Ngoài ra chúng ta còn học ngữ pháp là aơ, cũng như là ninchi buruta alta. Các bạn nhớ ứng dụng những cấu trúc ngữ pháp cũng như là những cái từ vựng này để mà chúng ta thực hiện cái việc nói tiếng Hàn Quốc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các bạn nhé. 네, 이렇게 오늘은 제5과 취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특히 취직을 앞둔 학생들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취직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를 통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